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기왕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대기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의 AI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초 과정으로서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기초적인 문자형과 숫자형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데이터 형태를 어떻게 변환시켜야 되는지 이거의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도 많이 필요한 SPSS에 대한 자료 변환, 이거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숙지하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해당되는 자료, 실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스택소프트.co.kr, 스택클럽 모드.l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접속합니다. www.stacksoft.co.kr,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동영상, 그 다음에 멤버스 소식, 그 다음에 동영상 리스트 안에 보시게 되면 구글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GPT와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워크시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아마 현재 제가 데이터 분석 이론에만 아마 요게 첨부가 되셨을 텐데, 제가 작업형 지출에도 요 내용을 똑같이 해서 첨부 맨 위에다가 요쯤에 한 번 더 좀 더 추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태 이해에서 실습까지 이 부분이 되실 것 같고, 해당되는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실습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따로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링크를 받으시게 되면 압축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압축을 딱 풀어보시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나타나실 텐데요. 이 자료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해당되는 내용은 이 순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해당되는 포일더 명 정도에서 데이터 형이다, 오류다, 이런 것들만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제가 관련해서 파일 인코딩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 형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의 사례, 브랜드 실습 내용들, 데이터 불러올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해당되는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의 형태는 크게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로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정성, 정량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무래도 정형 데이터 혹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정형인지 비정형인지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정형과 비정형으로 구분됩니다. 자, 정형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 규격이 있는 것을 정형이라고 하고요. 비정형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격이 없는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정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관식 의견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이 비정형 자료라고 합니다. 사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비정형 자료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이제 정형 자료에서는 여기서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우선 하나씩 설명드리면, 우선은 정형이라는 것은 빈도, 그러니까 계산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건수나 횟수처럼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과 관련한 건수,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전체 대비해서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전체 빈도수의 비율,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질적인 자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적인 자료는 평균을 구하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양적인 자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통계학적 부분에서도 측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질적 자료는 이제 분리하는 독립변수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지역, 연령대,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는 집단을 나누거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독립변수로서 많이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질적 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다 정형 자료라고 합니다. 자, 특히 양적인 자료에는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구분되는데, 이것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요 숫자 계산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시 한번요, 계산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자료인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류 기준다를 쓰는 것을 질적인 자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관식 의견들은 우리는 정성 자료로 가는데,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성 자료 분석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해당되는 워드 클라우드 분석, 뭐 네트워크 분석 요 정도로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챗GPT를 써보니까 상당히 이러한 비정형 자료를 기반으로 상당히 정량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상당히 고급적인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챗GPT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기존의 정형 자료 분석에서 벗어난 이제 비정형 자료 분석을 좀 더 심도 있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형과 비정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오류 데이터형 데이터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형 보시게 되면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비정형이냐 정형이냐 구분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종류만 먼저 말씀 올릴 건데요. 우선은 외래관광 요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래관광 잠깐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외래관광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는 관광공사에서 실제로 조사했던 자료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있는 자료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요 자료 2021년도, 2022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자료만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인덱스라고 해서 연번이 있습니다. 1번부터 쭉 나열하는 연번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파워 BI나 다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인덱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번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컬럼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D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숫자의 뭐 순서나 뭐 서열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해당되는 집단을 계산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ID 부분 자체가 계산의 목적은 아니고요. 2열 같은 경우는 계산이 목적이겠죠. 평균 연도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연도는 해당되는 12준수이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2021.5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5개월이 아니라 6월달이 해당되는 12준수로 바꿔야 된다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결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합한 거. 그 다음에 분기로 따로 만들었고요. 근데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오는데 이거를 과연 정형으로 봐야 될 거냐 비정형으로 볼 것인가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형 자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형 자료.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오탈자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갖고 속성을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속성. 속성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미국, 어떤 사람은 뭐 USA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로 통일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성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성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의 속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떨 때는 남자, 어떤 때는 남, 혹은 어떨 때는 여성, 여자 뭐 이렇게 입력된 것도 더 하나로 통일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부호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부호화를 하게 되는데 이 부호화라는 것은 수치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이 부호화를 하는 이유는 다시 좀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해당되는 여러 가지 통일화 작업을 위해서 남자, 남성, 남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을 재분류할 때도 많이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부호화 과정입니다. 또한 해당되는 이 부호하는 과정은 이유는 통계적으로 분석하실 때 반드시 숫자로만 입력이 되어야지만 분석이 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형과 숫자형 다시 한번에 해당되는 문자형과 숫자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숫자형과 문자형을 같이 컬럼으로 그냥 신규적으로 생성하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SPSS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문자형으로 입력될 때도 있고 숫자로 입력될 때도 있고요. 근데
사회조사 분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자가 입력될 수도 있고 숫자로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부호화 과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1이 뭔지 2가 뭔지를 네이밍 과정을 별도로 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SPSS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R과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엑셀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컬럼을 아예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 컬럼을 아예 나눠서 진행하신다.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인 경우에는 문자형이 있다면 이렇게 부호화로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부호화 이후에 해당되는 네이밍, 해당되는 라벨링에 해당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달아야 우리가 이해 정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의 정렬 때문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해당되는 교차 분석이나 해당되는 정렬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처럼 숫자형으로 한번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인 경우에는. 네, 연령대가 나옵니다. 연령대도 다음과 같처럼 부호화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빅데이터에서 가장 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문자형과 숫자형을 각각의 컬럼으로 구성하고 상황에 맞춰서 투입을 합니다. 어떨 때는 숫자형, 어떨 때는 문자형. 근데 얘는 평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는 평균의 의미가 아닌 질적인 자료, 즉 분류 기준자로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4.5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다음에 방한 목적인데 원래 방한 목적은 주관식 의견으로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이 여기서는 일정한 카테고리 객관식의 형태에 나와 있는 경우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얘는 정형 자료라고 얘는 질적인 자료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방한 횟수 같은 경우는 1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실제로 방한 횟수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양적인 자료입니다. 양적인 자료로서 빈도 분석보다는 기본적으로 저걸 많이 쓰겠죠. 평균을 구하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많이 이상치 5, 6값처럼 너무 벗어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기반으로 4회 이상으로 재그룹, 그렇죠? 1회부터 2회 4회 이상 이런 것들은 통일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런 것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재방문 한번 보겠습니다. 재방문을 왜 2개로 또 묶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동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얘는 다 양적인 자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 5점 척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5점 척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열 척도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5점 척도, 11점 척도는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5점, 7점, 9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평균을 구하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서열 척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를 니커트 척도라고 해서 등현 간격 척도로 해당 니커트 척도로 보는 거죠. 해당되는 총합 평정 척도로 구할 수 있게끔 총합 평정 척도죠. 총합 평정 척도로 평균처럼 구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만족도 같은 5점 척도인 경우는 빈도 분석도 구할 수 있고요. 평균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좀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카테고리화로 묶었지만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비정형 자료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주관식 의견이나 너무 경우 수가 많은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비정형 자료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국가별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를 정형으로 봐야 될지 비정으로 봐야 될지 조금 너무 종류도 많고요. 대략적으로 200 몇 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각각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대륙별로 묶어야 될 건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아직은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얘는 정형 자료라고 보고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처럼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에 대해서 다음같이 분석을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봤는데 예전에는 이 비정형 자료 분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 들어서 챗GPT를 하게 되면서 해당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관식 의견들을 서로 간에 연관성 분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간을 추정한다거나 파레토 분석을 한다거나 가중치 분석을 한다는 다양한 통계적 기법 등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가 이제 비정형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연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챗GPT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문자형인 경우는 이렇게 빈도 분석을 구하게 됩니다. 빈도 분석. 그래서 부호화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남자를 일로 할지 여자를 일로 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숫자형에서도 우선은 계산이 목적이지만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호화를 할 경우에는 계산이 목적은 아니다. 순서 정도, 그 다음에 분류를 나누는 기준 정도가 해당되는 지적인 자료의 부호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 형태의 변환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조금, 저도 맨 처음에 배울 때 이걸 어디서든지 이걸 알려주는 동영상이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든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형태는 크게 그냥 숫자형과 문자형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숫자형, 문자형 이렇게 나오시는데,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는 변경, 문자를 문자로 바꾸는 것은 변경입니다. 하지만 문자를 숫자로 바꾸거나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거는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숫자를 숫자로 찾아 바꾸거나 문자를 문자로 찾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 바꾸기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숫자 1을 남자로 바꾸고 싶을 때, 따라서 숫자 1을 여자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럴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우선은 숫자 1을 남자로 바꾼다. 문자형 바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를 다이렉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를 다이렉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숫자형을 문자형으로 바꾸고 얘를 다시 한번 찾아 바꾸기로 남자로 바꾸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요. 서울이라는 문자가 있다면 1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1로 바꿀 수가 없어요. 숫자형 1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형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숫자 형태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SPSS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컬럼과 컬럼을 결합을 한다거나 텍스트를 나누기 하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문자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무조건 문자형으로 바꾼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르거나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숫자형은 다시 한번 숫자형으로 바꾸고 문자형은 다시 한번 문자형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숫자형인지 문자형인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했다 그러면 4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4로 입력할 거냐 아니면 40대로 입력할 거냐 4.40대로 입력할 거냐, 이거는 뭐 어느 것이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인데 해당되는 4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는 이렇게 4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4라면 과연 40대인지 30대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당하는 부분을 숫자형으로 바꾸는 부분, 그러니까 부호화를 하고 나서 해당되는 라벨링에 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양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면 40대 또는 4.40대로 입력할 경우는 문자형이기 때문에 가감승제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숫자 4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값입니다. 하지만 04로 입력되는 것은 문자형이에요. 이런 경우는 숫자형으로 바꿔서 병형을 시켜서 분석을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형으로 바꾸는, 문자형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함수 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학습, 상세한 내용들을 별도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을 통해서 왜 어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입력할 때 이런 것들이 KPX라고 있는데요. KPX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KPX 시간별 잠깐만 보시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워크시트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자료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시고 맨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를 해당되는 부분을 더하기를 하게 되면, 다시 얘를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를 sum이라고 넣어버리면, 얘를 sum이라는 함수를 넣어버리게 되면 똑같이 해볼게요. 얘가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함수를 쓰면 얘가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로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CSV일 때 이런 경우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강제로 해당되는 부분을 문자형으로 만들어야 여러가지 첨단이나 여러가지 부분의 숫자형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자형으로 내보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형을 우리는 숫자형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다죠?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계속 가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오픈하셨던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해당되는 외래관광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외래관광 잠깐 다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관광 자료가 있으신데 요 자료가 있다고 가장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결합하는 거. 그쵸? 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연도와 월로 분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텍스트 나누기, 텍스트 합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얘를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를 우선은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드, 레프트, 라이트, 텍스트 나누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삽입하고요. 얘를 직접 요것만 들어다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다음에 컨트롤 V 누신 다음에 얘를 텍스트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나눌 때 직접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르는 방법은 조금 늘려볼게요.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구분기호로 분리됨, 혹은 너비가 일정함. 근데 여기서는 구분기호가 없기 때문에 너비가 일정함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찍겠습니다. 여기 찍으시면 해당되는 4칸, 2칸으로 자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숫자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형으로 바뀌는데 얘를 숫자형으로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를 숫자형으로 바꾸지 않고 01로 바꾸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선택, 텍스트 나누기, 해당되는 부분 너비가 일정함, 그 다음에 얘를 자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신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얘를 텍스트로 바꿉니다. 얘하고 이 부분을 텍스트로 바꾸게 되면 해당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처럼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결합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얘를 결합할 때도 해당되는 부분은 요거 그냥 결합하는 것이 AND 얘를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얘는 AND 혹은 concatenate 여러 가지 함수 등이 있어요. paste 해당되는 플러스 등등의 여러 가지 함수를 쓰시게 되면 컬럼과 컬럼을 결합을 합니다. 다시요. 컬럼과 컬럼을 결합하는데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컬럼과 컬럼을 자르거나 결합을 시키려면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자료의 형태를 문자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문자형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르고 합치고 나서 얘를 숫자형으로 다시 바꾸든지 문자형으로 다시 한번 변환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변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특히 SPSS가 문제인데요. SPSS 같은 경우는 얘를 결합을 시키거나 텍스트를 나누고 싶다면 해당 부분을 반드시 컬럼을 문자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문자형으로 바꾸시고 자르고 그 다음에 결합을 시키고 나서 얘 숫자형이야, 얘 문자형이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인식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엑셀에서도 똑같습니다. 엑셀에서도 미드, 레프트, 라이트를 쓰시게 되면 레프트라고 하는 함수를 딱 쓰시게 되면 제가 왼쪽부터 3칸만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미드, 레프트, 라이트는 무조건 문자형으로 바꿉니다. 숫자가 됐건 문자가 됐건 무조건 문자형이 되어버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형태를 바꾸려면 해당되는 여러 가지 함수 등이 있는데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그램마다 해당되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좀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SPSS를 통해서 문자형으로 바꾸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문자형,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 버전에 상관없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해당하는 부분 SPSS 현재서는 29버전이 있기 때문에 29버전을 실행할 건데 낮은 버전도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엑셀을 바로 다운로드를 데이터를 업로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SPSS에다가 해당되는 자료를 제가 불러드리게 할 건데요. SPSS에 해당되는 외래 관광 이 부분을 바로 그냥 엑셀은 이렇게 끌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끌어오시게 되면 데이터를 바로 불러드리게 되는데 워크시트가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워크시트를 어떤 워크시트를 불러드릴 거냐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확인 누르시게 되면 얘는 별 문제 없이 엑셀인 경우는 별 문제 없이 데이터를 바로 불러오게 됩니다. 자, 다음과처럼 해당되는 부분이 데이터를 불러들이게 되실 것입니다. 인풋을 되셨을 텐데 우선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가 나오시는데 변수 보기를 보시게 되면 유형이 나오죠. 유형이 나오시면 얘가 숫자냐 문자냐 얘를 조금 늘리시면 되는데 숫자냐 문자냐 이런 것들이 나오시고 여기 척도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해당되는 먼스, 특히 숫자인 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척도로 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으셔도 계산상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의 척도는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 월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는 얘는 문자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얘는 문자 A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 숫자로 인식시키고 싶다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숫자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숫자로 보시게 되면 오른쪽 정의를 하면서 숫자형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가 텍스트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다시 한번 요거끼리도 한번 결합을 시켜보고 이런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부터 먼저 결합을 시켜볼게요. 우선은 요거 결합, 자르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요. 자르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SPSS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와 함께 텍스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에 가셔서 변수의 계산을 살펴봅니다. 변수의 계산. 그 다음에 새로운 제가 연도와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우선은 연도라고 추출하겠습니다. 연도. 그 다음에 숫자 표현식인데 해당되는 부분에서 CHAR 그 다음에 해당되는 좀 내려가시게 되면 서브 스트림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서브 스트림. 여기 보시면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3개짜리가 더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낼 거냐, 다시요,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낼 거냐 부분이기 때문에 CHAR 캐릭터 문자형을 자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3번째를 추천드립니다. 3번째.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어떤 컬럼을 가져올 거냐, 그쵸? 해당되는 연도 월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연도만 추출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만 드러내겠다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인수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자형으로 무조건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텍스트를 나누거나 텍스트를 결합을 시키려면 무조건 문자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 보기를 가셔서 얘를 숫자가 아닌 문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를 문자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텍스트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계산. 그래서 제가 연도, 그 다음에 해당되는 CHAR, 요서 해당되는 부분을 넣어볼게요. CHAR 서브 스트립. 저는 세 번째 거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연도 월, 그 다음에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1부터 4를 드러내겠습니다. 1부터 4를 드러내는데 얘를 실행해도 실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은 해당되는 유형 자체를, 여기서 유형 자체를 얘도 문자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를 나누는 것 자체도 문자형으로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얘가 원활하게 텍스트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게 되면 얘가 명확하게 맨 오른쪽 컬럼으로 해당되는 연도가 추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월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월을 추출하는 방법은 변환에 가셔서 변수 계산 똑같이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월이라고 넣을 거고요. 다음에 서브 스트립 여기 부분에 좀 오토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5번째부터 6번째까지 다섯 번째부터 6번째까지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문자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무조건 문자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월이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이제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와 요거를 결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을 시킬 때 얘가 숫자형으로 되어 있으면 결합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거 하시면 결합 자체가 안 됩니다. 결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문자형으로 바꿔야 된다. 다시 한번요. 무조건 문자형으로 바꾸고 나서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숫자형일 경우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형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문자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시요. 변수 보기로 가셔서 해당되는 아이디를 문자형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어도 문자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를 결합을 시킬게요. 요거와 요거를 결합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해당되는 변환에 가셔서 변수 계산 그 다음에 새 설정을 하고 신규라고 놓겠습니다. 신규 아이디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형으로 넣을 겁니다. 문자형 그 다음에 제가 합치는 거니까요. 이번엔 concat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concat이라는 함수를 쓰시게 되면 얘를 결합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결합이 됩니다.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합을 해버리면 얘가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우선 자릿수가 안 맞죠? 우선 저는 자릿수를 늘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아이디에서 해당되는 자릿수를 충분하게 늘려보겠습니다. 30개로 다시 한번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보죠.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기존 변수를 바꾸겠냐? 그러면 얘가 결합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스페이스를 기준자를 가지고 구분자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스페이스를 기준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되겠죠? 그럴 경우 이 스페이스를 지워야 되는데 스페이스를 지우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느냐? 해당되는 SPSS의 코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트림이라는 함수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없애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되는데요. 현재 여기서는 left, right, 다시 여기서 left, right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right, 오른쪽을 지울 거냐, left를 지울 거냐, 왼쪽으로 지울 거냐, 이 부분들을 그래서 L 트림 아니면 오른쪽 지울 건다면 R 트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 어떻게 된다? 요 뒤에 거죠. 뒤에 거에서 왼쪽을 해당되는 빈행을 지울 겁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빈행을 지울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 가셔서 이 뒤에 거를 지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뒤에 거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뒤에 거에 선행 빈칸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R 트림이 되겠죠. 그렇죠? R 트림이라고 하시게 되면 요 함수에 그렇죠? 요 컬럼에 레프트가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레프트가 되겠네요. 왼쪽에 있는 트림 선행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시고 누르시게 되면 선행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왼쪽에 선행 부분이 깨끗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숫자형으로 바꾸려면 얘를 다음과 같이처럼 숫자형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처럼 숫자형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자형은 아무리 숫자형으로 바꾼다고 해서 숫자형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한번 더 시간이 나면은 요 부분에 현재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01로 바꿀 겁니다. 얘를 01로 바꾸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것은 다른 동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를 활용했을 때 중요한 데이터 분석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자형과
숫자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의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엑셀에서는 뭐 텍스트 함수나 요 함수들이 따로 있으시니까 이 함수를 쓰시게 되면 이를 문자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문자형, 숫자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R과 파이썬도 이런 명령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된다는 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에스페스에서는 직접 메뉴를 클릭하셔서 숫자형과 문자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습 데이터와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상 사경환이었습니다.